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해보는 그런 자유롭게 이야기 해보는 시간 될 텐데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체감 온도가 영하권. 아침에 보니까 핸드폰 그 날씨 이렇게 뭐 위젯 보니까 영도가 뜨더라고요. 영도가 뜨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보니까 네, 지금 뭐 3도 됐다가 지금 2도로 좀 바뀌는 상황인데 하여튼 지금 날이 많이 추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더욱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이고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도 지금 뭐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그 외에 기침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도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주의를 해야 되는 시기다. 뭐 독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아닌데도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도 연출돼서 좀 피곤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면역의 관리에 뭐 신경을 써야 되고 뭐 비타민 C라든지 뭐 비타민 D가 면역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뭐 아연 같은 경우도 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관심 있으시면 챙겨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고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또 그렇고 다른 부분 뭐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도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코로나 같은 경우 지금 해외 언론에서 보니까 그 온도가 4도가 됐을 때 4도 밑으로 좀 떨어졌을 때 신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 있다고 조금 제가 기사를 그 영상을 조금 아침에 좀 본 게 있어요. 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도 증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어차피 그리고 직전에 할로윈데이 그런 것도 있었고 하고 뭐 다 겹치면서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뭐냐 면역력 잘 챙기시라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스타벅스 결국 배달 뛰어드는 스타벅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굉장히 뭐 그런 브랜드죠. 커피 약간 독보적인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신세계랑 이제 손을 잡고서 국내 사업을 벌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배달을 뛰어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뭐 매출 감소도 있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커버하려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스타벅스의 프리미엄 이미지는 이부 배달로 인해서 좀 더 깎여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진짜 좀 보고서 굉장히 황당했는데 하여튼 지금 무신고 영업을 했대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4년 10개월 동안 내용 보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과학기술부 부가 사업 현황에 따르면 최근 그러니까 부가 통신 사업 등록 그러니까 요 부분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단독적으로 기사가 좀 나온 상황이다. 그래서 하여튼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좀 부각돼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경우에 오늘 뭐 증시에서 조금 안 좋은 흐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대선 굉장히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이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 예측을 할 수 없는 소용돌이입니다. 소용돌이인 거고 지금 현재로는 바이든이 앞서는 부분이 있고 여론조사에서는 근데 또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리고 여론조사는 믿을 게 못 되는 게 이게 여론조사 했을 때 뭐 응답하고 싶은 사람은 응답하지 응답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100% 신뢰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될지 어쨌든 모르는 상황이다. 지금 또 누가 또 당선이 되든 지금 미국 내 그 갈등이 좀 안에서 내부적으로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에서는 현재 총기 총기 사용법에 대한 그런 배우는 게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대선을 앞두고서 뭐 방위군도 지금 깔아놓은 상태고 미국 내에는 뭐 지금 혹시나 모를 사태들에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소용돌이 속에 있는 미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이거에 따라 뭐 전 세계도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기보다는 결과를 계속적으로 실시간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좀 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일단은 미 증시는 바이든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올랐어요. 일단 지난 밤 사이에는 미 증시는 올랐는데 어떻게 될지 뭐
여론조사가 일치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을 높게 봐서 일단 증시는 올랐어요.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로 좀 오른 것 같은데 국제유가도 올랐다는 점에서는 조금 의아한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은 이제 바이든의 주 정책은 친환경인데 그렇다면 이제 유가에 대한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그런 게 기름의 사용량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정책을 집행하다 하면 바이든이 당선된 다음에 그러면 유가가 오히려 소비가 줄어드니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지금 유가가 오른 거는 조금 금값도 오르긴 했는데 굉장히 좀 의아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어쨌든 유가가 오르는 거는 또 경기가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이제 대선 끝나면 사실 경기는 조금 미국 경기가 조금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는 좀 시중에 자금이 좀 덜 풀리 좀 움직임이 좀 둔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 풀릴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지금 코로나로 유동성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긴 한 가운데 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야 뭐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 당연히 집권하는 이제 대통령 당선된 쪽에 정당이 장악을 해야 의회를 딱 손발이 딱 맞게 해서 정책을 끌어나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엔 뭐 당연히 최악이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기사인데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보면 뭐 이것도 좀 고려는 해야 된다. 뭐 이런 뭐 이렇게 뭐 혼돈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이런 가장 뭐 현재로서 당연히 이것도 뭐 제목과 거꾸로 되는 건데 당연히 뭐 정책에 뭐 의회와 행정부와 손발이 잘 맞으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라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요거 재선 현황 그대로 유지한다면 뭐 특별한 거 없이 뭐 빠르게 기대감이 빠르게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거 뭐 그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고 기업에 아무래도 트럼프 공화당이다 보니까 친기업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누가 되느냐를 뭐 논하기보다 하여튼 빨리 지나가야 된다 결론은 이 대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기사 보면 이건 좀 황당해요. 이거는 하여튼 무기한 연기가 됐대요. 이게 돈이 엄청 몰렸어요. 이게 돈이 그 뭐 영국 1년 경제 GDP 수준이었나요? 그리고 독일 시총이었나요? 하여튼 돈이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아무래도 조금만 뭐 잘못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 사업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중국 증시가 이제 이게 연기가 돼서 좀 기대감 요런 거에 물론 돈이 쏠려가지고 조금 증시로의 움직임이 덜하기도 했었긴 하겠지만 그래도 중국 증시가 꽤 그런대로 괜찮게 움직이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아무래도 기대감이 꺼지고 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증시 자체도 악영향을 주면서 중국 증시가 좀 하락하면서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연쇄적으로 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일단 양도소득세 현행 유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 일단 요거는 좀 안 좋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고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건 아니고 어제 나온 얘기죠. 그래도 요거 그래서 매물 폭탄에 대한 부담은 줄었는데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과연 돌아올까?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매도를 많이 했어요. 외국인 기관이 담고 그런 상황이었고 이 경제부총리 이제 홍당기는 그겸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사의를 표명했는데 반려됐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뭐 국내 증권 관련 이슈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다음 타겟은 이게 끝이 아니다. 전면 양도세 과세 일정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의 기본적인 상식은 이중과세가 없어야 됩니다. 이중과세. 근데 이게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방향이 증권거래세를 좀 낮추긴 하겠으나 양도소득세에 다 물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중과세예요, 결국에.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좋은 거는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를 물리든지, 아니면 양도세 하지 말고 현행처럼 증권거래세를 물리든지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현행 증권거래세도 굉장히 불합리한 게 있는데, 예, 수익이 나건 못 나건 이게 매도 대금의 기준에서 퍼센티를 떼서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어, 약간 국가의 뭐 거래를 많이 할수록 국가에 약간 세금을 많이 혼납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물론 그런 세금이 잘 뭐 복지로 잘 돌아오면 상관없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증권거래세 자체를 아예 없애고 양도소득세로 아예 가는 게 좋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은 이 매도 대금에다 이제 퍼센트를 때리는 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양도소득세 같은 건 어쨌든 소득에다 때리는 거기 때문에 수익 난 사람들만 이제 세금을 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그 물론 그 뭐 손실에 대한 그런 부분 이제 공제해주는 그 기간도 좀 길게 가야 되긴 하겠고 해서 해야 될 텐데, 하여튼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의견이 나온 거예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뭐 10월 재정 포럼에서 이 의견이 나온 건데, 지금 진짜 골 때리는 게, 여기 보시면 공매도 거래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공매도를 막아놓긴 했는데, 언제든가 공매도는 결국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뭐 계속적으로 반발이 아주 심할 경우에는 물론 시행하기가, 일단 멈춰놓은 거 시행하기가 많이 쉽진 않지만, 근데 어쨌든 정지해 놓은 거니까, 없앤 게 아니니까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가운데 이게 공매도 어떻게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매도 같은 경우는 물론 개인도 대주거래라고 해서 주식 매도를 칠 수는 있어요. 뭐 근데 이게 뭐 종목도 그렇고 수량 종목 주식 수도 굉장히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였다. 그래서 아예 공매도를 할 거면 개인도 똑같게 지금 뭐 기관 외국인 하는 것처럼 똑같게 그런 하던가, 아니면 아예 없애는 게 낫다라는 게 제 의견인데, 일단 기존의 공매도 같은 경우 요거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불합리한 요소인데, 요거는 세금 매겨야 되는 쪽이 좋지 않을까. 당연히 하게 된다면 당연한 거죠. 뭐 공매도로 인해서 뭐 차익 냈는데 수익이 소득이 자본이 등이 발생한 곳에 당연히 세금 물리는 거 당연하지 않나라고 뭐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체크해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날씨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뭐 쭉쭉 봤는데, 뭐 이런 내용들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요것도 있네요. 배터리 보였네요. 예, 어제 기사가 나온 건데, 북한 관련 이슈인데, 지금 뭐 내년에 뭐 대원수 되고 뭐 격상될 때 뭐 이런 내용 있습니다. 일단 뭐 도와줄 건 없다라고 나오고는 있어요. 그리고 뭐 건강지원 뭐 이렇게 국정원 이야기 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사실 사팔로스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북한 관련 조금 뭐안 좋은 조금 뭐 이슈들이 있어서 크게 부각되진 않았지만, 최근 방산주가 조금 움직임이 분명 나오긴 했어요.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뭐 징후가 없다라고 하네요. 하여튼 뭐 추가적인 뭐 안 좋은 좀 뭐 증시에 부담을 주는 좀 그런 내용이 나오진 않길 좀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내용 보시면 되겠고, 지수 상황으로 넘어가서 우리 지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어제 뭐 이렇게 담아갔어요. 외국인 기관이. 그리고 코스닥도 이렇게 담아갔다. 외국인이 500억 정도까지 500억 정도까지 5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왔다고 어제 다시 막 매도를 하다가 이렇게 또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좀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이런데 이런 박스권을 회복이 보시면 이 박스권에 어쨌든 회복이 일단 되긴 됐어요. 이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왔어요. 제가 보는 요 구간은. 근데 아직 불확실성이 많이 있고, 우리가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미 대선 아직 끝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조금 뭐 조심하면서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고, 뭐 일단 뭐 여기서 뭐 조금 뭐 가장 공격적으로 매매한다면 뭐 여기 넘긴다면 지지받고 이런 데서 지수 움직임이 나올 때 뭐 공격적으로 매매해도 좋겠지만, 물론 여기서 공격적이라는 것은
현재 상황보다 조금 더 이게 방어성을 좀 낮게 본다는 거죠. 항상 주식은 방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뭐 좀 방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조금 덜 방어적으로 뭐 매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아니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20일 이동평균선 최소 뚫어준 다음에 뭐 이런 지지 나올 때 좀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덜 방어적으로 뭐 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 있고 어쨌든 지금 미 대선이 일단 빨리 뭐 해결되고 끝나야 조금 매매하는데 편하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요 안으로 뭐 지수가 들어온 건 긍정적이다. 그리고 여기 종가도 너무 양봉이 나온 것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조심할 건 조심하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보면 코스피는 코스피는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뭐 지금 뭐 요런데 뭐 깼다가도 뭐 회복을 하고 굉장히 애매해요. 굉장히 애매한데 저점 낮아지고 뭐 고점 낮아지고 뭐 저점도 계속 뭐 이런 식으로 뭐 진행되고 있는데 얘도 어지간하면 20일 이동평균선 뚫어준 다음에 뭐 자세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해드렸던 부분들 코스닥은 뭐 외국인 뭐 분할 뭐 지수 빠지면서 분할 이제는 근데 지수가 올라왔으니까 고전력은 조금 애매하고 이제 그렇게 샀던 거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빠질 때 뭐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이렇게 같이 빠지는 물타기식으로 외국인 매수하는 종목 같이 분할 매수하고 지수 턴할 때 팔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요. 이제 슬슬 그러한 종목 보유한 게 있다면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온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뭐 기본적으로 뭐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지수 흐름과 무관하게 뭐 요런 L자형 차트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뭐 지수가 빠질 때 이런 게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한 게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에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시 코스닥으로 넘어왔는데 코스피를 보면 지금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나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실적이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있을 텐데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결국엔 방어적으로 조심해서 보자는 거예요. 항상 시장은 방어적으로 봐야 되지만 매매할 때는 방어적으로 보고 계획대로 매매하겠지만 지금 시장은 더욱더 그런 상황이고 또 대응에 대해서도 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의 정리이고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도 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매매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